이사님 송행래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TCR 교육이사 송형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이 처음은 아니에요, 사장님. 그렇습니까? 초창기에 부산 몇 번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내려오셨던 분이 좀 열심히 하려고 하시다가 좀 사그러지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여기 신승희 사장님이 또 사업을 지향하면서 이제 부산이 많이 커지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2수도 아닙니까? 제2도시고 인구만 해도 이게 몇 만이죠? 500만인가요? 350만. 350만. 네, 엄청나게 큰 이 도시에 또 우리 바라현미 TCR 사업이 이제 많이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또 한번 우리 부산 사장님들 한번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식회사 TCR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교육이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월급쟁입니다. 이제 직책은 이제 교육 임원이고요.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영업 쪽 이쪽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 TCR이라는 게 뭐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뭐냐면 chosen rich 그 선택된 부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된 초이스가 선택하다 그러잖아요. 그거의 과거형이 chose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부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이미 부자로 선택되신 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바라현미를 만드는 회사예요. 바라현미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바라현미라고 하면 현미에 싹을 틔운 걸 보고 바라현미라고 그래요. 자, 콩에 싹을 틔운 걸 보고 뭐라고 하죠? 그렇죠. 콩나물이라고 그래요. 현미에 싹을 틔운 거를 현미나물이라고 안 하고 바라현미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현미라고 하면 1분도 쌀에서 5분도 쌀까지가 이제 현미 그래요. 그런데 싹은요, 요 1분도 쌀만 싹이 납니다. 나머지는 눈이 죽었기 때문에 싹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5분도 쌀 가지고 집에서 발화시키려고 막 일주일 동안 물에 담궈 놓으신 분들 있어요. 싹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겨, 이제 겉껍질, 왕겨만 벗겨낸 1분도 쌀에 싹을 틔운 걸 보고 이제 바라현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쌀이라고 하면 이렇게 쌀이 있어요. 쌀눈이 있고 이렇게 쌀 껍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장 혹시 저기 밑에 가갖고 요거 좀 이렇게 쌀눈하고 쌀 껍질이 있는데 이 쌀눈의 영양이 66%의 영향이 있고요. 쌀 껍질이 29%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66, 29 더하면 95%의 영향이 어디에 있어요? 쌀눈과 쌀 껍질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깎아내죠. 몇 번 깎아내나요? 우리가 몇 분도 쌀 먹어요? 그렇죠. 9분도 쌀을 먹으니까 9번을 깎아낸다는 얘기입니다. 9번을 깎아내고 그러다 보면 쌀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껍질이 있어요, 없어요? 다 깎아내고 5%짜리 탄수화물 덩어리를 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영양을 다 깎아내고 이제 있는 탄수화물 덩어리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하얀 것 5가지 먹지 마라 하는 거 있죠? 뭐 먹지 말라고 그래요? 흰 설탕, 그죠? 흰 조미료, 흰 소금. 흰 소금은 정제염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말하는 저 천일염은 여기에 해당 안 돼요. 그 다음에 흰 밀가루. 밀가루가 경상도 말로는 뭐라고 하죠? 밀가리. 그렇죠. 밀가리, 흰 밀가리 먹지 말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흰 쌀밥.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래요. 예전에는 우리가 밥이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도 밥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먹지 말라고 하는 5가지는 밥이 보약이에요. 뭐예요? 독약이죠. 독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약인 밥을 독약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요.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입니다. 당뇨 환자가 1000만 명이에요. 물론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
해서 그렇지 지금 이 자리에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당을 조절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듯이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가 1000만 명인데 이건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뭐 심근경색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예전에 성인병 그랬고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고 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죠. 예. 이러한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의 대부분이 무엇이냐? 탄수화물 과다 섭취 때문에 그래요. 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는데 무엇을 하는 데 쓰냐면 뇌로 가는 영향도 있지만 에너지, 힘을 내는 데 쓰이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한다거나 혹은 산에 오르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할 때 갑자기 힘이 쫙 빠질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아, 당 떨어지네 그래요. 그죠? 그러고 나서 초콜릿을 하나 먹든지 사탕을 드시면 힘이 좀 납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내는 데 쓰이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내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를 내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있죠. 에너지를 내고 남는 거. 자, 에너지를 내고 남는 것을 그냥 이렇게 배출을 하면 되는데 사람 몸은요. 이게 나중에 또 안 들어오면 어떡할까 싶어서 저장을 해요. 뭐로 저장을 한다? 지방으로 저장을 해요. 지방 중에서도 중성지방으로 저장합니다. 자, 지방 중에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혈관과 세포 사이를 떠돌아다니는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죠? 혈관 속에 기름이 둥둥 떠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혈관벽에 이렇게 늘어붙겠죠? 자, 이렇게 늘어붙었어요. 이렇게 늘어붙었는데 이 넓은 혈관 사이를 통과하던 혈액이 좁은 혈관벽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자, 예전에 우리가 수도에다가 파이프를 얹어서 멀리 보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물 뿌릴 때? 막았죠? 구멍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세졌어요? 수압이 세져서 물이 멀리 갔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넓은 곳을 통과하던 혈액이 좁은 곳을 통과하면 뭐가 높아질까요? 그렇죠.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고혈압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혈압. 이런 것이고요. 또 내 혈액 속에 설탕물이야. 혈액이 끈적거려. 그거 뭐죠? 당뇨죠. 네? 당뇨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당이 맞아요. 원래 혈당이 맞는데 왜 그냥 당뇨는 소변 속에 당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혈당이 맞지. 혈액 속에 당이 이 포도당 설탕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런 건데 이러한 것이 탄수화물을 통해서 이러한 이 심혈관계 질환이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미 좋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현미 좋다는 건 아는데 현미를 안 드세요. 왜 안 드시나? 현미를 안 드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소화가 잘 안 돼요. 두 번째는요, 거칠고 딱딱해요. 자, 현미가 소화가 안 되고 거칠고 딱딱한 것은 뭐냐면, 자, 곡식이라는 것은 껍질을 벗기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성분들이 나와요. 그렇듯이 쌀에도 왕결을 벗겨내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딱딱한 성분이 나오는데 그 현미의 누런 속껍질 속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네. 피틴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해가 되면 굉장히 좋은 이노시톨이라고 하는 영양소로 바뀌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피틴산을 분해하는 효소가 우리 몸에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효소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요 과일이나 이런 데다가 설탕물 잔뜩 설탕 집어넣으면 이거 효소 내린다고 그러죠? 그게 효소예요? 자, 효소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인가를 잘게 분해시키는 잘 드는 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효소가 왜 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여성분인데 호리호리하고 키도 자그마한 여성분이 소주를 2병, 3병 먹어도 끄떡 없으신 분이 있죠. 근데 남자분이 기골이 장대하시고 나이도 젊으신 분인데 소주 한두 잔만 먹어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자,
이 알코올이라는 거는 C2H5OH라고 하는 이 화학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 몸에 있는 간에 있는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작용을 하면 이거를 바로 CO2와 H2O로 바로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술이 바로 깨요, 안 깨요? 효소가 들어가면 C2H5OH라는 알코올이 탄산가스하고 물로 분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술이 바로 깰까요, 안 깰까요? 바로 깨죠. 그런데 그것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알코올을 잘게 잘라가지고 분해시켜버리는데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는 분은 이걸 잘게 자르지 못하니까 알코올이 계속 내 혈관 속을 타고 돌고 머리로 가고 하니까 어지럽고 힘들고 그 다음날까지 술 냄새 쿵쿵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찬우유를 벌컥벌컥 드셔도 소화가 잘 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찬우유 드시면 쭉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신 분들은 우유가 들어가는 걸 바로 잘게 잘라서 지방이나 단백질이나 이렇게 분해해버리는데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으시니까 쭉쭉 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러한 피틴산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다 적다? 거의 없다. 그래서 현미 드실 때는 어떻게 드시라고 그래요? 그렇죠. 꼭꼭 씹어라, 오래 씹어라, 30번, 50번 입에서 가루 만들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이를 가지고 효소작용을 해서 아주 가루를 만들 정도로 해서 내려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미를 30번, 50번을 씹어도 흡수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도 안 되지만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습니까? TV만 봐도 다 TV 중에 반이 먹방이에요. 그런데 이 영양을 좀 먹겠다고 그 딱딱한 현미를 30분, 50분 씹어 먹어요? 에이, 경상도말로 차뿌리 그러죠. 네, 차뿌리 안 그러죠? 네, 경상도말로 안 먹어. 그냥 백미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가 1000만 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미를 싹을 살짝 틔우니까 피틴산을 분해하는 이 효소가 이 속에 그대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효소가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소화가 피틴산이 바로 분해된다 안 된다? 바로 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잘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바라현미 드시면 소화가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죠. 잘 돼도 너무너무 잘 돼요. 그래서 보통 장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바라현미 드시면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밖에도 못 나가요. 왜요? 한 번은 저 대전에 있는 어떤 60대 초반 되신 이제 화장품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한테 어떤 사장님이 그거 바라현미를 전달했어요. 언니 이거 먹어봐, 뭐 좋대 그러니까 야 나 예전에도 현미 먹었어. 그렇게 하고 나서 바라현미를 드셨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오셨대요. 야 나 밖에를 못 나가겠다. 그거 먹어. 깜짝 놀란 거예요. 언니 왜요? 그랬더니 방구가 하도 나와가지고. 보통 그래서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너무 방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지나면 그 이제 방구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그만큼 소화가 너무너무 잘 돼요. 이 바라현미는 이재성 박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입 안에서 이미 소화가 된다. 장으로 내려가기도 전에 입 안에서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현미가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딱딱했었던 이 딱딱한 성분이 부드러워져요. 현미 드셨던 분이 지금 바라현미 드시니까 부드럽죠? 네. 그만큼 이렇게 좋아졌다 말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현미를 드셨던 분이 바라현미 드시니까 소화 흡수율도 좋고 그죠? 부드럽고 그러니까 바라현미를 드셔도 되는데 그런데요. 씨앗이 곡식이 싹이 트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콩에는 비타민C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콩나물에는 비타민C가 많을까요? 많이 있어요. 그렇듯이 콩에는 없었던 성분이 싹을 틔우니까 새로운 성분들 영양소가 생겨나더라. 현미에는 없었던 성분이 싹을 틔워서 바라현미가 되니까 없었던 영양소가 많이 생겨나고 적었던 영양소가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현미를 싹을 틔우니까 이 새로운 영양소가 생겨나게 돼요.
어떤 영양소가 생겨나냐면 첫째, 비타민 B군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자, 비타민 B군은 뭐냐? 쉽게 말하면 피로회복제예요. 간으로 가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종합 비타민 이거죠. 뭐 우루사, 아로나민 골드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종합 비타민의 주 원료가 바로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간으로 가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별로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바람미 사업 열심히 하신 분은 저기 뭐 대전에 있는 어떤 사장님은 하루에 19번 사업 설명을 한대요. 하루에 19번. 그리고 다 뭐 한 10시부터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나면 뭐 한 12시 한 반쯤에 이제 퇴근을 한대요. 그래도 피곤한 줄 모르겠다. 이게 굉장히 많은 비타민 B군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마어마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바람이 드시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소화가 너무 잘 된다. 두 번째는 변비가 없어졌다.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 바람이 드시면 한 끼만 드셔도 변비가 없어지시는 분이 있고요. 또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주부는 이 바람미가 변비에 좋대요. 이거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내 변비가 어떤 변비인 줄 아세요? 10년 된 변비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변비가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장이 안 움직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한 변비인데 10년이 된 변비인데 그거 바람미 쌀 조금 먹는다고 그게 나아지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도 좋다니까 드셔보세요. 그리고 나서 2주일 만에 전화가 오죠. 자기가 몇 년 만에 이렇게 시원하게 변을 본 적이 처음이라. 그래서 지금도 계속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계속 드시죠. 왜? 바람미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한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 바람미의 식이섬유는요. 어떤 작용을 하냐면 내 혈관 속에 있는 이러한 찌꺼기들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제거해주고요. 콜레스테롤 같은 거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내 세포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내 장 속에 있는 이러한 이 숙변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바람미 드시면 첫째 뭐가 좋을까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자 어떻게 해서 혈압이 높아졌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람미가 이것을 제거하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식이섬유가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9시 이후 되면 뭔가 드시려면 죄책감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시죠? 여기는 안 느끼시죠? 안 느끼시는 분은 딱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이에요. 첫째는 아무리 드셔도 살이 안 찌시는 분. 네? 두 번째는 포기하시는 분.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밤 9시에 뭔가 드시려면 좀 그렇죠? 저희들을 바라면요 실컷 드세요. 밤 9시 이후든 10시 이후든 자다가 일어나든 바람미를 실컷 드세요. 왠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쌀을 100ml 드시면 요만큼 드시면 요만큼 나와요. 그죠? 바람미는 이만큼 드시면 이만큼 나와요. 네. 그래서 장을 다 청소해줘요. 식이섬유 이게 있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그리고 이제 보통 바람미 저쪽 김해에 계신 어떤 은행 지점장님 부부가 이제 이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 그 부인이 남편분한테 2주를 바람미 아침 저녁을 먹였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몸은 말랐는데 배만 볼록 나오신 분이었대. 지점장님이. 근데 배가 푹 돌아갔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이러한 어마어마한 식이섬유가 장이나 혈액을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바람미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미네랄은 뭐 유기미네랄, 무기미네랄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뭐 치아라든지 골격이라든지 내 신체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이러한 작용도 하지만 이러한 미네랄이 또 내 면역계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사태 가장 문제가 뭐예요? 노약자를 조심하라고 그러죠? 왜 노약자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노인 보호시설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코로나가 한번 들어가면
전부 다 감염이 되고 사망률도 높아져요. 그것이 면역력인데 이러한 바라현미에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특히 어떤 미네랄이 들어있냐? 셀레늄, 아연, 마그네슘, 칼슘 이러한 등등의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칼슘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가장 부족한 영양소가 뭐죠? 칼슘입니다.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뼈에 99%가 들어있고요. 내 혈액에 1%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칼슘은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영양소일까요? 아니면 적은 양이 필요한 영양소일까요? 그렇죠. 혈액이 1%니까. 그러니까 칼슘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이 영양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양이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칼슘을 드시는데 뼈로 가라고 칼슘을 먹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때는 성장할 때는 칼슘이 뼈로 가지만 다 성장한 다음에 칼슘이 뼈로 갑니까? 내 피 속에 칼슘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내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죽어요.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몸은 많은 데서 빼오죠. 어디서 빼올까요? 네, 뼈에서 빼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영양소 같은 경우는 영양제 같은 경우는 종합 영양제가 있어요. 비타민 B1, B2, A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 그런데 칼슘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칼슘이 있어요? 칼슘은 따로 존재하죠. 그만큼 많은 양이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칼슘을 많이 드신다 안 드신다? 안 드신다. 그러니까 혈액 키도 나중에 작아지죠. 네. 그래서 이 바라현미에는요 칼슘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SOD 성분이라고 그래서 혹시 젊어지고 싶으세요? 네. 예뻐지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SOD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SOD가 뭐냐면 슈퍼 옥사이드 디스무스타제. 이거 뭐냐면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라는 건 뭐냐면 자 활성산소에 저항한다. 활성산소하고 싸운다. 이것이 이제 항산화예요. 자, 사람이 죽는 이유를 이제 밝혀보려고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죽나? 그랬더니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세 가지의 가설이 나왔어요. 현재까지 세 가지의 가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체 노화설입니다. 아, 늙어서 죽어요. 이게 생체 노화설이고 두 번째는요. 유전자설이에요. 유전자가 죽을 때 되면 더 이상 분열을 안 해요. 이렇게. 세 번째가 활성산소설이에요. 활성산소가 나를 죽여요. 이렇게 돼요. 자,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내 몸 폐수로 들어오죠. 폐수로 들어와서 그 산소가 뭐하고 결합을 합니까?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요. 그죠? 산소가 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하고 결합을 해서 내 이렇게 몸을 순환을 시키고 네? 배출을 시킨 다음에 다시 또 심장으로 가서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숨을 쉬는 산소가 헤모글로빈하고 결합하지 않고 내 혈액 속을 그냥 타고 돌아다니는 산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활성산소 그래요. 자, 활성산소는 어떤 역할을 하냐? 산소는 어떤 역할을 해요? 녹슬게 만듭니다. 산소는 녹슬게 만든다.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산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녹슬어요. 우리가 쇠를 녹슬게 만든 게 뭐가 녹슬게 만듭니까? 산소가 쇠를 녹슬게 만들어요. 그 부스럭부스럭 되는 거죠? 그게 산소가 그런 역할을 해요. 산소는 내 몸속에 들어와서 살균 작용을 합니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이런 것들을 죽이는 살균 작용을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산화 작용을 한다는 거죠. 산화 작용. 녹슬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죠? H2O? 물이에요.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H2O2. 이건 처음 보죠? 이거 과산화수소수라고 해요. 자, 예전에 우리가 상처날 때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어떻게 됐어요?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났죠? 자, 상처가 났는데 물을 바르면 거품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산소가 한 개 더 있다 보니까 상처에 바르니까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죠.
그렇듯이 이거는 H2가 붙었는데도 거품이 일어나는데 그냥 O2만 존재하면 더 강하게 부글부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이러한 산소가 내 혈관 속이나 세포 속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세균을 죽이기도 하지만 내 혈관이나 세포 벽 속에 있는 무슨 상처나 이런 거 있으면 폭탄할까 안 패할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늙고 주름이 생기고 결국에는 그 활성산소가 나를 죽게 만든다라는 것이 활성산소설이에요. 그러면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SOD라고 해요. 항산화제. 그래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모스타제라고 하는 것이 항산화제인데 이것은 그냥 산소를 잡아갖고 그냥 이렇게 활성산소를 잡아서 배출시켜요. 그러니까 그 이 항산화제를 많이 드시면 막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많이 내가 녹슬까요, 안 녹슬까요? 녹이 안 쓸어요. 그러니까 바람미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사람을 만나면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냐, 왜 이렇게 예뻐졌냐 이래. 안 그래요? 여기 한 달 넘게 사업하시는 분들 한 달 만에 만나면 그런 얘기 못 들어요? 못 들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 어떤 사장님들 만났는데 이제 바라현미를 사업을 하시는데 친구들이 바라현미를 먹는데 아니, 바라현미 잘 드시고 계시죠? 그랬더니 아, 예, 잘 먹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효과는 좀 하셨어요? 그랬더니 별로 효과도 없대. 이상하다. 어떻게 드시는데요? 그랬더니 저기 쌀에 섞어서 먹는데 어떻게 섞어 먹냐면 맵쌀에 보리쌀 섞어 먹듯이 일반 쌀에 바람미 그렇게 섞어서 먹는 거예요. 그럼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지만 미미하겠죠? 그러면 내가 느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바람미를 통해서 효과를 느끼시려면 100%로 드셔야 돼요. 100% 드셔야 돼요. 예. 어떤 분들은 뭐 50대 50, 아이고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7대 3으로. 최소,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최소 7대 3이에요. 최소. 저는요 100% 먹는데 저는 맨밥 저 일반 백미가 먹기가 싫어요. 백미를 드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장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늘어붙는 느낌인데 바람미를 드시면 이 내장을 쑥쑥 청소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람미 드시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SOD 성분이 들어있고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아미노산화된 단백질이에요. 네,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아미노산화된 단백질.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할까요? 충분할까요? 부족해요. 그게 단백질이 또 들어있고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성장 호르몬까지 들어있어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성장 호르몬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성장 호르몬이 뭔지 모르는데 자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시베리아에 있는 사슴이 있죠. 그 사슴 뿔에 있는 요게 보면 말랑말랑해요, 안 말랑말랑? 말랑말랑해죠. 그게 영하 40도 50도 돼도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죠. 그 영하 40도 50도에서 6개월 되면 얼마큼 자라요? 1m 자라잖아요. 그럼 그 속에 성장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 들어있는 거예요?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이제 동물성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 바라현미에는요 식물성 성장 호르몬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 먹여야 돼요? 애들. 그렇죠. 애들한테 먹고. 그럼 어른들은 안 먹어야 돼요? 성장 호르몬은 또 안 늙게 만드는 게 성장 호르몬. 네. 그래서 바라현미 드시면 계속해서 젊어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들어있고요. 옥타코사놀이 들어있어요. 옥타코사놀이라는 건 뭐예요? 자, 옥타코사놀이라는 건 철새가 수천 리를 날아가죠. 근데 지쳐요, 안 지쳐요?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철새의 이 날개 깃에 옥타코사놀 성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치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 뭐 광고에 보면 뭐 남진 씨가 싱싱 전립선, 싱싱 뭐 지구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옥타코사놀 성분이 들어있어서 지구력이 좋아지는데 남성분들은 한번 이거 드셔보시면 새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만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우리 남편 안 먹여야 되겠대. 왜 안 먹여요? 그랬더니
새벽에 귀찮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러한 옥탑버섯 진짜 남성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새벽이 달라집니다. 진짜 확실해요. 이 옥탑버섯은 성분이 들어있고요. 또 여기에 또 뭐 감마 오리자놀 뭐 이런 거 들어있는데 아라비녹실란이라고 하는 희한합니다. 네? 희한합니다. 네. 이게 발화현미를 지금 발화현미가 아직 연구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계속 발화현미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이 아라비녹실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천연 항암 성분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항암 성분이고요.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항암 성분이에요. 이 닥터 구라는 분이 이게 발견을 한 건데 이 NK 세포라고 아시죠?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이 암을 이겨내는 내추럴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그 아라비녹실란인데 이게 발화현미에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 그렇고 보면 발화현미가 만병통치약이네요. 제가 여기 앞에 교육이사 꼭 약장사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약장사 하는 것 같지? 제가 그렇게 어느 순간 제가 할 때도 야, 이 사람 진짜 약장사 하는 것 같이 들리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왜 못해요?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 녹음한 진짜 그리고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요즘은 와서 구글한테 물어보고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유튜브한테 물어보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 못해요. 이거보다 더 많은 게 들어있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아이고 저걸 언제 다 외우노? 저걸 언제 다 설명하라고? 아이고 설명 안 해도 돼요. 발화현미는요 첫째 소화 잘 되고 똥잘 싼다.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영양덩어리가 많다.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건 다 잊어버리고 가바 성분입니다. 가바 어딜 가봐? TCR에 가봐요. 이게 뭐냐면 감마 아미노 부트릭산. 자, 감마 아미노 부트릭 에이시드. 네? 감마 아미노 부트릭산 혹은 감마 아미노 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요게 뭐냐면 뇌 신경, 뇌세포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바가 부족하면 어떤 것이 생겨? 우울증, 치매, 심하면 정신분열증까지. 보통 잠이 안 오는 경우 있죠,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새벽에 한 번 깨면 2시간, 3시간 동안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 가바 성분을 드셔주시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남성분들 약 좀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약 좀 많이 드시는 분들 우울증 생겨요. 우울증 가바를 드셔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 수면 이게 수면제 역할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 가바 성분인데 정말 이게 이제 필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치매라잖아요, 그죠? 치매 걸리고 싶어 해요? 왜 안 걸리고 싶어 해요? 치매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오래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게다가 남을 본의 아니게 괴롭히게 되죠. 네? 그리고 치매 걸리신 분은 일찍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고맙다. 그래서 치매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안 걸리려고 매일 가서 보습만 치죠. 보습 친다고 치매가 안 걸려요? 이걸 TCR에 가봐서 가바를 드셔주셔야 돼요. 가바를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제 얘기가 아니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가바를 권장을 합니다. 하루에 이만큼은 드세요라고 권장을 하는데 1일 얼마? 6mg을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치매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시는 분 계세요?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 발화현미 이 종이컵에 반도 안 됩니다. 한 3분의 1. 이 종이컵에 3분의 1이면 얼마냐면 100g이에요. 100g에 가바가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9mg이 들어있어요. 기가 막히죠? 이게 발화현미예요. 자, 9mg이면 요거 3분의 1이면 반 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반 끼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요거 한 끼를 먹어. 그럼 몇 미리그램이 들어간 거야? 18mg이 들어온 거죠? 세 끼를 드셔. 2, 3은 60mg이 가가 성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가 막히죠. 그럼 밥이 보약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뭐야? 보약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로 만들어 먹은 거예요? 독이야. 독약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조선시대 때 쌀을 도정을 하려면 9번 깎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그때 쌀을 도정하는 기술은 연자방 하나, 디딜방 하나, 절구를 통해서 쌀을 도정을 했으면 9번 깎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누런 현미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면서 도정 기술이 발달합니다.